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4.3% 올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평균 1,5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가스비도 7% 오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4.3%로 결정했습니다. 킬로와트 시에 116원에서 121원으로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307킬로와트시, 한 달에 평균 1,535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전기료 인상은 예고된 거였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전기 만드는 데 쓰는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국제 유가가 모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 4월 한 차례 6.3%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작년에 5조 9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분기에만 벌써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분기당 3원, 연간 5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약관을 바꿔 5원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킬로와트 시에 33.6원, 29%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수준은 사실 한 20%에서 25% 사이는 돼야 되거든요. 원가를 회수하려면 50%가 올라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전기요금 인상폭은 훨씬 큽니다. 1년 전에 비해 독일은 43%, 영국 33%, 스페인 68%, 프랑스는 24% 올렸고 일본은 12%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7월 1일부터 7% 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2,2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스페인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 윤 대통령이 현지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기를 이용해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15분쯤 이곳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오늘 오후 열릴 핀란드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포함해 총 14번의 외교 행사에 참석한 뒤 나토 정상회의에선 국제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3분간 연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일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두 나라만의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언론에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면서 한일 간 강제징용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등의 의제가 사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도 이번엔 별도로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세션과 부부 동반 만찬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MBC 뉴스 신주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인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작심한 듯 모니터와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경찰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의 경찰 담당 조직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을 지휘할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경찰 인사 절차도 투명화하겠다며 역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된다는 지적에도 견제 필요성을 들어 반문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겐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행안부 방안은 중립성과 민주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경찰국 설치는 유신 정권으로의 회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독립선언문까지 발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한 쇼핑센터에서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들에게 안전 보장과 재건을 도와달라고 촉구했고 G7은 일단 38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레멘추크시의 한 쇼핑센터.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2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쇼핑센터를 러시아가 미사일로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어떤 위협도 되지 않고 전략적 가치가 전무한 것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주지사는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쳐 이 중 6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즉각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ny sort of civilian infrastructure, which includes obviously shopping malls and civilians, should never ever be targeted. 동부 지역 리스찬스크에서는 러시아군이 물탱크에 물을 받기 위해 모여있던 시민들에게 다연장 로켓을 발사해 8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고 주당국이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중심가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미사일이 떨어져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창문은 산산조각 났고 교실 일부는 불에 탔지만 그나마 등교 시간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Мы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пришли в школу и учились или онлайн, или офлайн, но мы сохраним свой контингент.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립국 지위를 받아들이는 대신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체제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G7은 우크라이나에 2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전쟁 이후에도 필요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